이렇게 계속 그려보면은 머릿속에 잔상이 계속 남아서, 그래서 여러분도 그림을 그릴 때 좀 시원찮다 싶으시면은. 안녕하세요, 디테일러입니다. 오늘은 건축 드로잉 능력이 건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앞선 영상에서 저 같은 경우는 발주처에서 인테리어 혹은 리모델링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 양쪽의 업무를 모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설계적인 관점에서부터 말씀드리자면, 설계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일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발주처하고 설계사하고 이렇게 피드백 받고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핸드 드로잉으로 표현할 일은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다, 수정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설계사에서 다시 도면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뭐 투시도를 수정하거나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 머리 맞대고 뭐 그림 그려가면서 협의를 할 일은 거의 없어요. 다만 내부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풀어간다거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협의를 위한 드로잉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드로잉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어떤 공사, 예를 들어서 어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우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계약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설계에 대한 모든 최종 아웃풋이 나오면은 그 아웃풋을 바탕으로 이제 시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공사를 할 건데 이 계약을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는 발주처하고 시공사하고 풀어가면서 시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을 진행합니다.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시공을 진행을 하다 보면 설계 도면대로만 풀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막상 철거를 해봤더니 예상했던 형태와 다른 변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발주처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이게 설계 도면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막상 철거를 해보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변경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핸드 드로잉으로 푸는 방법이 가장 편해요. 물론 말로 풀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용어를 모두가 다 알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림으로 풀어야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디테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런 디테일은 말로써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 풀면은 서로 간의 이해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건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건축 드로잉 능력을 좀 키우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위에 관리자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데리고 있는 팀원이 그림을 잘 그린다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영어나 일본어 같이 어떤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건축에 대한 언어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은 그 개인의 역량일 거고요. 이것은 반드시 플러스 점수로 이어질 겁니다. 얘는 건축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애야.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똥손이에요. 저는 심지어 수전증까지 있어가지고 그림을 되게 못 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뭐 틈날 때마다 그려보고 있어요. 건축 도서를 펼쳐놓고 똑같이 따라 그려보는 거죠.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디테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 서점에 가서 디테일에 관한 책을 사가지고 그 그림들,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 도면들을 하나씩 따라서 그려보는 행위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 확실하게 그 디테일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좀 창피하지만 제가 그려봤던 그림들을 조금씩만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유명한 건축물에 대한 파사드를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좀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려보다 보면은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부지 계획 관련된 책을 보고 한번 따라 그려봤던 것 같아요. 이건 제 방의 책장인데요. 이거 몇 년 전 내용이긴 한데 제 방의 책장을 좀 채우고 싶어가지고 제작을 위해서 한번 사이즈를 설계를 해보긴 했습니다. 가급적 그림으로 뭐든지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 디자인 쪽에 좀 관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려보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모두 르꼬르비제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이에요.
요거는 작은 집에 대한 평면, 대지까지 한번 그려봤고요. 제가 한번 주택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상상을 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아이디어, 뭐 그런 내용을 그냥 심심해서 한 번씩 이렇게 취미 삼아서 적어보고 있고요. 이건 뭐 옹벽에 대한 디테일이죠. 옹벽에 대한 디테일이고, 이거는 빌라 사보하네요. 벽과 걸레바지에 대한 여러 형태의 디테일들을 한 번씩 그려봤고요. 이렇게 계속 그려보면은 머릿속에 잔상이 계속 남아서 결국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치수들을 외워두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외워지긴 하지만 이런 치수가 결국에는 현장에서 바로 머릿속에서 떠올려가지고 적용을 하거나 말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됩니다. 또 뭐 그림 연습 한번 해봤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회사에서 견학을 갔을 때 해당 건축물을 사진을 찍어 놓고 집에 와가지고 한 번씩 다 그려봤어요. 이렇게 인상 깊었던 부분,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그림을 한 번씩 다 그려봤어요. 확실히 그림을 그려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그리스트랩이에요. 그리스트랩이라고 주방에서 사용되는 어떤 드레인의 일종이거든요. 이거 실무하는데 꽤 많이 이슈가 되더라고요. 여기가 막힌다거나 어떤 이슈가 돼가지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몇 번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블록벽에 대한 보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개구부 주변을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는가, 이런 것도 다 그려봤고요. 또 가구 그림도 좀 틈날 때마다 계속 그려보고 있습니다. 가구 종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보여지는 가구 위주로 좀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콘티예요. 제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한 컷 한 컷씩 이렇게 그림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익스펜션 조인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영상으로도 한번 찍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몇 번씩 그려보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주제로 정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업무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층간 방어 구획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마감에 대한 디테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디테일을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한 번씩 따라 그려봤고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고전 건축물에 대한 파사드를 한번 용어를 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그려봤어요. 이거는 유명한 건축물의 외관을 한 번씩 그려보고 색을 칠해봤어요. 그냥 노란색 한 가지 색으로만 이렇게 칠해봤는데도 확실히 색을 칠하면 그림의 못 그린 부분이 많이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림을 그릴 때 좀 시원찮다 싶으시면은 색을 한 번씩 넣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투레트 스원이고요. 이거는 빌바오 구겐하임. 그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도어에 대한 단면이에요. 이 방화문에 대한 단면. 방화문 굉장히 실무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방화문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많이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건축을 넘어서 인체 해부에 대한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인체 해부학 책을 좀 따라서 몇 컷 그려봤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한 번씩 근육 같은 것도 풀어보니까 뭐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후면, 하체 이렇게 부분별로 한 번씩 써봤어요. 근육을 다 외워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한번 그려봤고요. 이렇게 3차원으로 그리긴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건 심장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뭐 흉막, 심막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세포,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면에 대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배치하면은 좋은 평면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나쁜 평면이 되는지, 햇빛과의 관계는 어떤지, 방 배치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방 배치, 요거는 뭐 대지 배치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화장실의 치수, 스케일 이런 것도 봤었고요. 여기도 단면과 평면 계속 좀 그려보고 있죠. 이거는 이제 화장실 큐비클에 대한 내용인데, 뭔가 부딪히면서 자꾸 소음이 나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가지고 시공사에 전달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려봤던 그림들이거든요. 예전에 아치편 할 때 그려봤던 그림입니다. 이거는 다 자를 대고 그렸어요. 좀 깨끗하게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실 배치할 때 사용했던 그림입니다.
이런 평면을 그릴 때는 이 벽선을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벽선을 그릴 때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가 요거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형광펜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검은색인 거죠. 이건 약간 작은 사이즈. 그래서 이걸로 했더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도로와 방 배치와의 관계. 이거는 드라이 에이리어 했던 내용이고요. 네. 이렇게 다 그려서 설명을 했었죠. 이거는 얼마 전에 했던 가각전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예, 정말로 시원찮은데 제가 그렸던 그림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사용하는 어떤 필기구랄까 이런 수첩,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건축 드로잉 능력이 과연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결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필요하다. 굳이 잘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상대방이 이해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표현을 할 줄 안다면은 굉장히 큰 역량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